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인지연의 포커스 2020년 9월 23일 인지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요일 오후 4시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기다려집니다. 준비도 좀 솔창케 해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또 허투루 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을 갖고, 그리고 설렘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이팅TV 대표님, 캔디님, 대한태극기 무궁화님, 출발님, 맞죠? 아니다, 솔바님이다. 이경희님, 이거제님, 보스짱TV님, 사이오님, 인생은 바람이야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솔밭이었어요, 제가 이옥선이었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뭐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인지연의 포커스 오늘 시간 준비하면서 또 속보, 뉴스 속보 뜬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공수처 소위에다가, 법사위 소위에다가 공수처법을 기습상정했다라는 속보가 2시 32분에 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서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3시 11분에는 그 피감기관, 자기 국정감사 대상인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그리고 몇백억 원대 공사 특혜 수주 의혹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있죠. 국민의힘의 박덕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지연의 포커스 제목 알고 계시죠? 문재인의 뇌구조, 김정은의 충성하고, 그리고 한반도를 적화로 내몰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문재인의 뇌구조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바로 22일 뉴욕 시간, 그리고 23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문재인이가 제75차 유엔 총회의 연설, 그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 끄집어냈습니다. 그 종전선언을 고리 삼아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끌어내겠다라는 wishful thinking이라고 말하죠,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바람, 자기만의 일방적인 바라는 바를 또 떠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미국 조야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창피스럽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질타를. 북핵, 그리고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 이런 거 통째로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헛소리라는 소리를 미국 조야로부터 즉각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조야에서 이 북한 인권, 북핵,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그 전문가분들, 미국에 계신 전문가분들에 대한 언급이 조선일보에 기사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플래처 스쿨이라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유명한 플래처 스쿨이라 불리우는 대학원이 바로 터프츠 대학교에 있는 플래처 스쿨입니다. 그 터프츠 스쿨의 플래처 스쿨의 교수이신 이성윤 유명하신 대사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하고, 이성윤 교수님께서 트위터에 한 것이 조선일보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분의 언급을 한번 짚어보면, 진정한 평화는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정의가 올 때, 진정한 평화는 정의가 올 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킹 목사 발언 인용하면서 문재인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교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북한은 injustice, 정의, 부정의 그 자체다. 그리고 대화를 위한 일시적인 긴장 해제가 아니라 북핵, 북한 인권, 사이버 문제들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는 워싱턴 DC에서 북한 인권 그 포럼이나 세미나를 할 때 직접 그 회의장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바가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성윤 교수님이 보스턴 쪽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워싱턴 DC에서 함께 시간을 맞춰서 조우해보려고 시도했다가 그게 무산됐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전문가도 조선일보에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그분은 한국 기사의 보도에서도 뭐 간혹가다 인용되기도 하시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말씀을 했고, 또한 그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미 국익연구센터 CFTNI의 카지니아스 한국 담당 국장은 0000 만 프로, 10만 프로, 수십만 %, 100% 동의한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워싱턴 DC에서 또 만나려고 실제로 그냥 서로를 소개하면서 만난 적은 있고, 별도로 티타임 가져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가운 분들, 이성윤 교수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님 보도된 거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도 우리 당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고요. 이 문재인의 종전선언, 스탠튼 변호사 말대로 이 종전선언의 노림수는 명확합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되었으니 주한미군 있을 필요 없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이들의 수십 년간 거의 70여 년 노려온 노림수입니다. 정전협정 상태인 6.25 전쟁. 한국전쟁이란 말은 사실상 제3자적 입장에서의 용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솔직히 맞지 않다라는 점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통한 수순은 명확하죠.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유엔 사령부 해체,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적화 프로세스의 그들의 도식입니다. 그들의 깊고 오래된 도식입니다. 도식, 메커니즘.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문재인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적화 프로세스에 대한 집착, 그 수단으로서 종전선언을 기어이, 지금 임기 1년 반, 그렇게 남은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또 끄집어냈습니다. 이 집착과 이 시뻘건 집착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아시고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행여라도 종전선언 감행할까 하는 것을 저희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떠오릅니다. 2018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어서 김정은이가 당장 서울에 올 것 같았던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우리공화당은 대한애국당으로서 김정은의 사진 태우고, 현송월이 지나치는 서울역에서 김정은의 사진을 태우고 인공기를 태우고, 그런 용감한 반대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해낸 당이 바로 우리공화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시기에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은 종전선언 결사반대, 종전선언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적화 프로세스라는 그런 종전선언 반대 투쟁을 결국에는 우리는 강력하게 해내었고, 그런데 다시 또 문재인이가 이런 종전선언을 꺼내 드는 것은, 지금 완전히 막혀있죠. 북한은 현 시점 바로,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말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되는 거 비난하면서 지금 연 4흘째 대남 비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혼자 짝사랑하는, 김정은, 김여정 짝사랑하는 문재인의 이 종전선언 타령은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관계, 안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스가 지금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취임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의 외교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 총리의 일본 스가 신임 총리의 외교 행보 전략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지금 현 시점에 의미가 깊은 말은 스가 총리가 문예 춘추, 문계 슌주 최신호 시오로에서 밝힌 자신의 정권 구상에서 스가 총리는 일본의 민주당 정권 때 바로 주변국으로부터 미국과 거리를 두는 일본은 무섭지 않다. 미국과 거리를 두는 순간, 미국과 멀어지면 일본을 주변국들이 얕보더라. 그런 냉혹한 외교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더 공고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스가 신임 일본 총리의 외교 행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공화당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미일 삼각연대,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미일 삼각연대에 고수를 해야 되고 또한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 근거하에 한미일 삼각연대를 그야말로 공고히 해야 할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란 자리를 문재인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22일 어제 최고 화제는 최고 중요 사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4차 추경안, 무려 4차 추경안 7조 8천억 원에 이른 7억이 아니라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4차 추경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여야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말 많은 통신비 2만 원 포퓰리즘, 그야말로 그것도 전 국민도 아니고 16세 34세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은 빼버리고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포퓰리즘.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통신비, 지금 실질적으로는 올 2분기 통신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 감소했다는 것이 통계가 드러내는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이 만나서 건의했고, 문재인이가 작은 국민을 향한 작은 위로와 정성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받은 결과 결국에는 통신비 2만 원이 포퓰리즘이 돼서 무려 7조 8천억 원의 속에 포함돼서 국민에게 전달되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이 통신사하고의 어떠한 그릇된 부적합한 무슨 어레인지먼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주거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바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6억 원 이하, 6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6억 원 이하로 그야말로 서민층이 1인 가구나 서민층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지금 아파트가 없습니다. 없는 지경이
처해 있고, 종부세내는 집 한 채, 1주택자는 2년, 문재인 정권 2년 사이에 2배로 늘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그들 이름, 명칭으로는 공정경제 3법. 그러나 실상은 기업규제 3법.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명명한 이름은 경제독재 3법. 바로 그 경제독재 3법에 대해서 22일 어저께 기업 측을 대변해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대표를 다 만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란 분은 그냥 덕담했다라는 거 전해지고 있고, 걱정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막아주겠다라는 말 대신, 걱정하지 말아라. 잘 반영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통과시킬 거라는, 그들이 말하는 공정경제 3법, 그리고 실상은 경제독재 3법에 대해서 결국에는, 추진할 거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독재 3법이 왜 이렇게 끔찍하고, 우리가 내일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경제독재 3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또한 거기에 지지하고 부안해동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내일 갖습니다. 오후 2시에는 광화문 광장, 광화문 태극기 광장, 그리고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렇게 규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바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면 해외 투기 자본의 침투가 쉬워져서 우리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간 거래에도 과도한 규제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특히 또 상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다중대표 소송제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나 그리고 책임 경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의 취지를 퇴색시켜버리고 개별 주주의 특정 목적을 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남발될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규제 없애자, 규제 샌드박스다 이런 소리를 떠들어대면서도 동시에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를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기업이 숨 못 쉬게, 기업이 처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좌파 경제 독재 세력입니다. 좌파 독재 세력입니다. 이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 당원님들과 동지님들께 말씀드려보고요. 잠시 지금 함께 보시는 분들 의견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의원님도 계시고, 인생은 바람이야님도 계시고, 갱이방님도 계시고, 라일락님도 계시고, 영선양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네. 그리고 또한 캔디님, 솔바님 아까 말씀 올렸고요. 이거제님 아까 또 한번 말씀 올렸고요. 조옥현님, 양영신님, SS 띄어쓰기 S님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지우개님도 너무 열심히 봐주시는 또 선생님이시죠. 당원님이시죠. 보수짱TV님, 여명구님, 그리고 우영무님도 계시고, 레몬님 반갑습니다. 정원철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진짜가 나타났다님, 우영무님, 김경도님, 자유진보 우파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김경도님 말씀드렸고, 차하나님도 계시고, 곰순이TV님도 계시고, 김홍범님도 계시고, 김크리스탈님. 야, 많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면이 너무 뿌옇게 나오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얼굴이 하얀 걸까요? 화면이 하얀 걸까요? 그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김금련님, 등불님, 데이지님, 예,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너무 반갑고, 김채연님도 계십니다. SS님,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지우개님이랑 최동아님, 네, 자꾸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 유튜브 채널에 또 코너 속의 코너,
제가 정성껏 쓰는 매주 한 편씩 정성껏 우리 당원님들과 애국 국민들님을 위해서 고이 쓰는 인지연의 러브레터 코너 속의 코너 한번 낭독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번째 편지입니다. 인지연의 러브레터 넘버 6. 오늘 영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 뭐라고 했냐고요? 우리말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앞에 놓인 위대한 책무에 헌신해야 합니다. 중략하고요.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의 자유가 새롭게 탄생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1863년 11월 19일 오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에 있는 군 국립묘지에서 전한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게티스버그 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그분의 임기는 1861년부터 1865년 단 4년이었습니다. 그분이 전한 게티스버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23일 무려 157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을 되새겨 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란 말을 새겨봅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 정부 문재인 정권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정부도 아니고 국민에 의한 정부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부도 아닙니다. 촛불 폭도, 권력 찬탈 세력, 가짜 대통령, 드루킹 여론 조작 5구 대선 부정선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극소수의 집권 세력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써버리며 생색내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문재인은 어제 22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월 3일 개천절에 집회 신고를 한 애국 국민들을 향한 협박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반사회적 범죄라 부르면서 국민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코로나를 핑계 삼아 탄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문재인을 비롯한 소위 진보라 자칭하는 좌파 무리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의 눈에 쇠구슬을 쏴서 실명하게 하고 거의 폭도와 같은 폭력 집회를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민주화 세력,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친 소리를 해댔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너무 순해서 애국 우파 국민들이 질서 있게 평화롭게 태극기 살랑살랑 흔드는 것도 정당성 없는 문재인은 무서운가 봅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집회를 반사회적 범죄라고요? 2020년 8.15 집회가 두려운 나머지 8.15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정권의 방역 실패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교활하고 사악합니다. 문재인과 같은 권력 찬탈자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탄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서서 초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히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화두로 삼으니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하는 국힘 정당이라는 정당이 떠오릅니다. 그 정당의 영어 명칭은 People Power Party라고 합니다. people을 국민으로 해석하건 인민으로 해석하건 둘 다 가능하겠으나 그 정당의 새롭다는 보수의 정체성을 제거하는 새 강령과 그 당 비대위원장이란 자가 무릎을 꿇는 행태나 그 당이 경제 규제를 하는 악법에 지지하는 꼴을 보면 국힘당은 인민의 당, 인민무력당쯤 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좌파 독재 세력에 의해 선동당하고 동원당하는 인민이 아닙니다. 민중이 아닙니다. 옛 왕조 시대의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이라는 전 근대적인 종속적 단어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헌신으로 건국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님들, 우리공화당이 당원들의 우리공화당, 당원들에 의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위한 우리공화당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당원들에 의한, 당원들을 위한 우리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진정으로 명실상부하게 당원들에 의한, 당원들을 위한 정당으로 우뚝 서서 정당의 목표인 정권 창출까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해나가야 할 일들과 각자가 자처해서 맡은 임무들이 막중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나 한 명, 나 하나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쓰러진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소임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지도 3달째가 되어갑니다. 원내 정당에서 원외 정당으로의 변화, 힘을 내기 버거운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공화당 당원님들의 뜨거운 열정, 강력한 애국심, 행동하는 용기 덕분에 우리공화당은 지금 건재합니다. 보수우파, 애국우파 진영 내에서 40만 명이 넘는 조직적인 애국자들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공화당과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러브레터를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 진짜 애국자, 우리공화당 당원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장 큰 자산으로 갖고 있는 강력한 정당입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희망과 비전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182번의 태극기 집회를 이어오며 해낸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즉각 석방 투쟁, 그 투쟁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인내와 끈기를 상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흘린 땀과 피와 눈물과 그리고 웃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공화당 당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님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 올림. 우리 당원님들 제가 열심히 낭독을 올렸습니다. 우리공화당 대단합니다. 김홍범님 자부심을 가지고 투쟁합시다. 김종대님 인 최고위원님 잘 애청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김리나님 화이팅팅. 김순희님 반갑습니다. 정재민님도 계시고요. 사이오님 그렇죠. 남자 정재민님 정확히 제가 알고 계신 분이죠.
백성에서 국민으로, 그렇죠. 왕조시대의 백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직도 그거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심희망님, 우리 공화당 인지원 최고위원님 늘 수고 많습니다. 응원합니다. 함께 힘내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이런 한 줄 한 줄의 말씀들, 우리 공화당 지도부, 그리고 제가 뭐 그냥 허투루 그냥 읽고 허투루 그냥, 네네네 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한 줄의 말씀에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야지, 그런 힘을 내고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우리 당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보수우파 애국 국민들께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딱 지금이 30분이 지난 시점인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과제,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도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댓글도 달 줄 아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참여할 줄 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인적 자산, 소중한 태극기 전사들이십니다. 공유하기, 우리공화당 라이브, 우리공화당의 유튜브 채널인 이 소중한 우리공화당 라이브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또한 이런 유튜브 커뮤니티가 있듯이 또 우리공화당에는 공식 카페라는 카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카페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발하고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공화당 중앙당의 모든 메시지, 그리고 당의 정책, 강령, 그리고 당의 소식들, 공지들, 모든 것이 그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의 가입자 수가 아직 4,000여 분에 불과합니다. 4,200여 분에 지금 멈추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회원 가입을 해서 구독하기도 눌러서 또 댓글도 달 줄 아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태극기 전사임을 인지하시고 우리공화당의 네이버 회원 가입, 네이버에 회원 가입해서 카페에 가입하기, 또 카페에 가입해서 또 그 가입 신청하기,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여러분 자신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아직까지도 공식 카페 가입 안 되신 우리 지금 지켜보시는 국민들 계시다라면 자녀들에게 여쭤보고, 동지한테 여쭤보고, 동료한테 여쭤봐서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 10,000명 도달하고 우리공화당 유튜브, 우리공화당 라이브 10만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이 연대, 이런 유튜브 공간에서의 연대, 솔리데러티라고 그러죠. 연대, 그리고 공식 카페 공동체에서의 연대, 이런 연대 플랫폼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 명심하셔서 실천으로 행동하는 태극기 전사 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사, 사이버 전사, 온라인 인터넷 전사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인지원의 포커스, 33분의 인지원의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제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면 더 많이 오래오래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말 되풀이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화이팅! 그리고 우리공화당 당원님들, 애국 우파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